네, 친구들 이번에는 교과서 29쪽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찾아보고 등고선이 나타난 지도와 실제 모습이 나타난 그림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활동자료 5번을 활용해 달라고 했네요.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활동자료 5번을 뜯어서 겹쳐보자. 남학생은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일까라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등고선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29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니까 등고선 표시가 없네요. 그래서 활동 5번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같아요. 활동 5번은 어디 있죠? 활동 5번 자료는? 네, 그래요. 제일 뒤에 있어요. 제일 뒤에 보니까 1번 우리가 썼고요. 2번 있고 3번, 4번, 5번. 네, 5번 여기 있네요. 한번 뜯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미리 뜯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뜯었어요. 네, 여러분도 지금 뜯어주세요. 뜯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어서 왼쪽 부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손에 힘을 주고 딱 뜯으면 쉽게 뜯기는다고 저번에 선생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자, 다 뜯은 친구들은 다시 교과서 29쪽으로 와서 이 지도를 활동 5번 자료 등고선에 나타난 지도를 이 29쪽 그림에 겹쳐 보도록 할게요. 자, 겹칠 때는 선생님이 겹쳐 보니까 이 등고선에 나타난 지도와 29쪽에 있는 그림이 살짝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선에 등고선이 나타나 있는 지도를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겹쳤더니 잘 맞네요. 네, 우선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에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집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등고선이 나타나는 지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호와 기호를 설명하고 있는 뜻이 있는 법례가 있습니다. 주요 건물들이 빨간색 네모로 이제 집들이 표시된 건물들이 표시된 부분에 빨간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밭은 논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옆으로 끊는 가로선이 없는 짝대기 3개만 있는 기호네요. 밭은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노는 여기 옆으로 가로선이 있고 위로 2개가 나와 있는 논이 여기 군데군데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리, 물 위를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지어진 다리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요. 그림에서는 실제로 하천이 그림처럼 흐르는 모습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지도에서 기호는 하늘색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하천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림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가장 낮은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높은 곳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27쪽에서 봤던 지도를 보면 보문산 정상이 457m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에서는 설명해 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색깔은 진해지고 등고선이 사이에 촘촘하게 점점 많을수록 안쪽으로 갈수록 색깔도 진해지고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9쪽으로 돌아와서 색깔이 우선 진한 부분을 찾아볼게요. 가장 높은 곳을 찾기 위해서. 자, 다시 살짝 들어서 색깔이 진한 부분은 여기 방위표가 있는 이쪽,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살짝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색깔이 진한데요. 색깔이 이 세 군데가 동일하게 비슷한 진하기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은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 세 군데를 그림에서 보면 여기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될 텐데 왼쪽과 오른쪽 부분은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가운데에 봉우리가 이제 바위 모양 이제 있는 봉우리가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지도를 겹쳐서 보았더니 실제로 색깔이 진한 부분은 세 군데가 있지만 이 봉우리 부분에 등고선이 촘촘하게 선이 되게 많아요. 자, 왼쪽 부분은 진한색 부분을 보니까 하나, 둘, 셋,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두 겹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진한 부분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개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세 겹이나 두 겹보다는 촘촘하게 가운데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더 많이 촘촘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에서도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 이 부분이 등고선이 이렇게 많고 색깔도 진한 것을 보니까 선생님은 이 세 군데 중에서 여기 가운데 봉우리 부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표시할게요. 가장 높은 곳은 여기입니다. 네, 표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27쪽의 지도를 봐도 땅의 높이와 가까운 0m는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 뭐 이쪽 부분 색깔로 따지면 이쪽 부분, 뭐 이쪽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지도에서 다시 29쪽으로 와서 이렇게 봐서는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땅의 높이와 가까울수록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녹색인 부분을 들어서 찾아보니까 우선 녹색인 부분이 얘는 주로 기호 범례를 보니까 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 녹색인 부분이 다 0m와 비슷한 땅의 높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세모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다 비슷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0m에 가까운 녹색 부분인데요. 가장 낮은 곳은 아무래도 여기 물 근처에 있는 땅 부분이 아닐까요? 자, 친구들 중에서는 선생님 색깔이 다 녹색으로 다 똑같으니까 뭐 여기가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녹색인 부분은 다 낮은 부분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 지도에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낮은 곳 한 군데만 뭐 굳이 표현해 보자면 아무래도 이 물이 흐르는 하천 주위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가장 낮은 부분은 물 근처에 있는 땅의 높이가 0m에서 가까운 물 근처에 있는 부분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근처에 있는 여기도 물 근처긴 하지만 뭐 이 정도가 될까요? 뭐 여기도 괜찮고요, 사실. 뭐 물 근처에 있는 여기도 괜찮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은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고 등고선이 그래도 가장 여러 겹으로 표시된 이 봉우리 주변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낮은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데요. 그래도 가장 낮은 부분을 표시해 주고자 이 하천 근처에 있는 부분 녹색 부분, 땅의 높이가 가까운 0m에 가까운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 여기 한 군데 표시했고요. 가장 낮은 부분은 여기 물 근처에 있는 하천 부분이면 다 맞다고 친구들 중에서 여기 중에 하나만 표시해도 다 맞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29쪽에 나와 있는 활동 자료 5번을 이용해서 지도에서 등고선을 활용해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표시해 봤습니다.